자, 여러분 희망편 보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다시 절망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편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일단 여기 위에 아이카드 띄워 놓을 테니까 희망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걸로 할게요. 절망편 너무 매운맛이니까 희망편 얼른 보고 오세요. 자, 그럼 퍼스널 컬러 관련 질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그리고 뭐든지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거는 저의 이제 케이스는 퍼스널 컬러만 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컬러 토대로 사진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되게 다양하게 사업을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나 사진으로만 돈을 버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사업 구조상으로는 저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매출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누구나 다 막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이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람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매출로 연결이 된 거지, 진짜 돈 자체의 목적을 두고 돈 하나만 보고 그냥 나 돈 벌고 싶어서 이거 퍼스널 컬러 해볼래라는 마인드셋으로 시작을 하시면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명심하세요. 아무래도 컨설팅이든 사진이든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쇼핑몰을 운영해. 그러면 물건을 내가 애초에 사입을 해와서 그거에 대한 피를 내가 붙여가지고 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컨설팅이든 사진이든 없어요, 원가가. 재고라고 하는 건 옷을 팔면 옷이 재고가 될 수 있죠. 근데 저희 회사에 있어서는 재고는 제 재능과 제 시간, 제 노력이 저의 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월세라든지 직원들에게 나가는 뭐 월급이라든지 진짜 하다못해 정말 소소하게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특히 카메라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카메라를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 좋은 카메라 하나 사면 그걸로 계속 쓰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도 감가상각이라는 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서비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로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저는 또 특이 케이스인 게, 저는 애초에 이 스튜디오를 오픈할 때 사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하는데 사진만 하는 곳의 업체의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컨설팅만 하는 업체의 가격 테이블을 참고하기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 방식이 있었어요. 금액을 정하는. 그래서 나는 요 정도가 쌓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 해야지. 그리고 마찬가지 커리큘럼도 내가 고객이라면 이러이러한 거 받고 싶겠다, 그리고 나라도 이런 거 하고 싶겠는데 해서 그걸로 이제 그걸 토대로 커리큘럼을 짰고, 또 거기에 맞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와 그때까지 노력 이런 걸 뭐 고려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가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아야 합당한지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왜 회사를 6년 8개월씩이나 다니고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제가 과연 회사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직원들 컨트롤하고 그게 가능했을까요? 뭔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도 중요한데 회사에 소속돼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하고요. 프리랜서도 상관은 없죠. 근데 프리랜서는 되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서 어쨌든 뭔가 소속이 돼 있으면서 좀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직업류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을 하는 게 좋고, 특히 이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딴다고 바로 뭔가 짠! 나 컨설턴트예요 향! 이게 아니고 그만큼 실무를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론만 막 해서 교육받고 이러시는 분들보다 실무를 훨씬 1년이든 2년이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자, 이제 창업 관련 한번 해볼게요. 금수저. 이거 되게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금수저세요? 혹시 좀 어려 보이시는데 이거 부모님이 차려주신 건가요?
생각보다 이 질문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돈을 모았던 걸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 보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6년 8개월 정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씩 모았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7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빚이 없이 시작한 게 지금의 스토그래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에요. 준비 기간에는 최소 3년은 걸렸어요. 이 3년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업이라는 거. 그럼 뭔가 초기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사업을 시작한가 동시에 초기 자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녔었던 거고,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주말에 투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화수목금은 회사를 다녀요. 그 다음에 토일은 제가 토지 같은 막 그런 왜 복합 문화공간 있잖아요. 그런 회의실 같은 거, 그런 거 빌려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야외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투잡을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 투잡을 거의 1년 조금 넘게 했지. 한 1년 한 3개월 했나? 그 정도를 이제 또 하면서 회사 월급 말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랑 모아뒀던 그 금액, 그다음에 퇴직금, 이거를 다 통틀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외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주말에 투잡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도 만들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할지 플랜 세우고, 저는 사업 계획서 쓰고 시작했거든요. 애초에 막 부모님한테 그거 보여줬어요. 막 내가 어떻게 사업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내 그 연애 플랜이 뭐고 연간 플랜이 뭐고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 기간은 3년 정도 들었고,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구비 뭐에 이게 사업 초반에 시작했던 건 7천만 원 정도 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모아뒀던 거 모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거의 1억 정도 그 정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건 정말 쉐십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생각이야.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중에 갑자기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일단 너 하는 거 하면서 그걸 해. 그 다음에 그게 잘 되고 나서 회사 그만둬도 안 늦어. 왜냐면 저도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니고 자격증 따고 그다음 투잡하고 무조건 회사 다니고 뭔가를 하면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동업은 정말 개비추, 절대 비추. 그러니까 업무의 퍼포먼스 자체가 같으면 절대적으로 사토가 나고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케이스들을 봤겠어요, 제가. 근데 깨지는 케이스들 너무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동업은 정말 저는 비추하는 편이고, 만약에 아예 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달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왜 가족끼리도 사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업은 웬만하면 저는 비추를 날리긴 합니다. 사람을 잃어요, 동업은. 잘못하면. 저희 그 양 실장님 계시잖아요. 교육실장님이 제가 입근 다닐 때 제 상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야 옛날에 상사였던 사람이랑 어떻게 지금 같이 일해? 네가 지금 사장인데 막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비추고, 지금 뭐 저처럼 뭐 예를 들면 상하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팀원으로 있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 인맥이 어떤 인맥인지를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되게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고,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 양 실장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양 실장님을 인맥으로 안 진 13년이에요. 서로 막 존중하고 또 인생 선배이자 또 지금은 가장 친한 동료이자 또 지인이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성향, 나의 성향 모든 걸 고려하고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무조건 저는 비추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동업은 정말 개비추. 절대 비추.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과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냐를 고려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사업이라는 게 진짜 아시겠지만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업을 내가 처음 시작했어 하면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 안 될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투잡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에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했는데도 초반 수입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제가 벌었던 첫 그 연수익이 1,280만 원이었어요. 1,28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로 따지면 한 달에 그냥 매출이 100만 원씩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막 월세 내고 뭐하고 유지비 그런 거 다 하면은 정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제가 조금 그나마 숨통 트인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이제 사업 4년 차 됐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진짜 미친 듯이 존버를 했고, 초반에 저도 수입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괜히 선택했나? 그냥 닥치고 회사나 다닐 걸.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3년은 버티면 좀 뭔가 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항상 해요. 10년을 바라보고 한다면 1년 차, 3년 차, 7년 차, 10년 차가 있거든요. 처음에 10개 기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10년 차가 되잖아. 거기서 남는 기업이 한 개래요. 다 망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되게 사업은 그만큼 또 존버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인스타 검색이나 뭐 유튜브 검색하시고 오는 분들이 당연히 강남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 금천구? 막 이렇게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7천만 원 선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의 크기,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채광,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장소가 지금의 금천구에 위치한 지금 스튜디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성수나 막 서초나 말씀하실 때 강남 이런 쪽으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게까지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뭔가 이런 데로 내가 가면 나중에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월세 건물주가 계속 올리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예약제로 할 건데 어차피 로드로 오는 사람 없을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 강남으로 가는 게? 이럴 거면 차라리 그런 쓸데없는 돈을 더 고정비용으로 안 나가고 지출 없이 할 수 있는 그냥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한 어쨌든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저는 이 동네 마음에 들어요. 사랑해요 금천구. 금천구 홍보대사. 갑자기 금천구 홍보대사가 됐네?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스케줄 진짜 유동적입니다. 뭐 미팅이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제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데, 어쨌든 팩트는 회사 다닐 때보다 거의 업무하는 양의 수준은 거의 5배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대표면 쉴 수 있나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대표인데 워라밸을 따신다고요? 대표가요? 망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봐요. 대표님이 놀러 다니고 막 쉬고 이러는 회사들 한번 봐봐요. 그 회사의 상태를. 되게 안 되는 회사들 많을걸요?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대표가 열심히 해야지 실제로 회사가 또 잘 굴러갑니다. 제가 잘해야지 결국에 되는 거고, 오히려 회사 대표가 노는 데는 진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저는 수요일 단 하루만 쉬어요. 근데 물론 그 수요일도 하루도 쉬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냥 휴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휴가요? 거의 없죠. 직원들 다 휴가 보내주고 그럼 전 또 바빠요. 휴가를 못 가. 그냥 진짜 빨간 날 하루 진짜 그런 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애초에 생각하고 내가 대표니까 많이 놀고 직원들 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돈은 회사 대표가 다 가져가는 것 같거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봐봐요. 대표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해. 그래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따라와주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 그리고 또 얘가 열심히 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죠. 그럼 또 그만큼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되게 나눠주려고 얘기해요. 전 저 혼자 다 갖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가 되면 쉴 수 없다. 대표는 뭐다? 워라밸이 없다. 없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고, 제가 아까 왜 초반에 거의 손가락 쪽쪽 빨면서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진짜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남들 다 쉴 때 전 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토, 일, 주말인데 저는 계속 일을 하잖아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는 갇혀서 컨설팅과 사진을 찍고 있네. 약간의 우울함이 밀려온다. 왜 나는 이 좋은 날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갑자기 현타가 훅 오고 막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직업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서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종종 후회할 때가 있다. 저 솔직히 이거 저희 회사 이름 바꾸고 싶어요. 회사 이름이 먼지나방 스토그래피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합니다.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서 스토그래피요. 아마 스토그래피요. 진짜 이러거든요. 은행 가서 대출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자꾸 저한테 회사 이름이 먼지나방이 뭐냐고, 혹시 방충업체냐고, 그리고 가끔 네이버로 전화 걸려요. 그 방충업체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방충업체가 아니고요.
이름을 신중하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망하지 않을 거지만 그냥 그런 불안감은 늘 지고 살아야 되는 나의 운명 같은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본의 아니게 알려지게 됐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뭐 원진아방이라는 사람이 저런 애래라는 것도 알려지게 되고 얼굴도 노출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원색적인 비난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절하된 말들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에 대한 피드백을 남들을 통해서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초연해요. 그냥 맨날 아 그래 마인드 컨트롤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한 남들 어쩌겠어. 이렇게 하는 생각을 맨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힘들다고 할 수는 없어요. 초연해지려고 해도 힘듦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너무 많지만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사랑해줄 수 없고 저랑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사진 카메라 맨날 이고 지고 막 컨설팅하고 맨날 목 아프고 이거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되게 클 때 그래서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피폐해져요. 서비스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피폐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희망편에 이어서 오늘은 절망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뭔가 솔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퍼스널 컬러나 뭐 창업 관련돼서 스튜디오 창업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제가 정성스러운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그냥 창업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아셨죠?